보통 화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무슨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라는 여러분들 의구심이 가질 수 있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캠페인으로서 밤섬을 지킴이로써 이 어떤 밤섬에 이고 있는 해충이나 아니면은 그 생태계를 아주 이렇게 교란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 LG 화학에 있는 그런 사원들이 이런 지킴이로써 회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고 환경 참여를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결국은 환경 정화 활동의 일원의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최초의 자연 자원과 서식지 보존에 대한 어떤 최초의 국제 협약으로서 남사르 협약이라는 그런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의 경영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ESG 기업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캡코, 한국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이라는 그런 기업 경영 보고서를 매 달마다 이렇게 기업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한 보고서를 발행해와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기업도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환경 경영, 그러니까 준법 경영을 해야 되고 윤리 경영, 환경 안전 경영, 사회 공헌, 그다음에 동반 성장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겸비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다른 어떤 기업들이나 또 기업에 대한 협력 그런 사들로 인하여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활동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숲으로 유명한 캔벨이 있습니다. 이 캔벨은 중요한 음식을 제공하는데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까지 제대로 된 영향을 소외된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환경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이 기업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프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토마토를 그린가스 배출 20%를 줄이고 재배에 사용되는 물을 양을 20% 줄이는 절약의 지표를 설정했고 그 지표에 대한 성과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캠벨의 어떤 그런 책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그런 ESG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홈쇼핑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LG 홈쇼핑은 어떤 그런 친환경의 포장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쇼핑 집에서 홈쇼핑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포장이 과하게 돼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과한 포장이 결국은 재활용에 가가지고 또 그것이 쓰기도 전에 버려지고 또 그것이 다시 리사이클 되는 것이 몇 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가 변하면 또 기업이 변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포장재에 너무 과도한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콜라 기억하실 텐데요. 콜라 중에서 펩시콜라는요. 지속 가능한 기업의 혁신의 향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펩시는 설탕물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어떤 설탕이 아닌 건강한 음료와 그다음에 하루에 100번의 웃음을 만들고 파트너와 함께 성장의 기회를 만든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져서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더 건강한 지구를 물려줌으로써 웃음이 번지는 세상을 만든다라는 펩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펩시는 건강한 그러니까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비만과 당뇨를 책임지어서 하겠다는 어떤 주 원료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어떤 ESG의 경영 방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보를 가지고 있는 펩시의 행보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M 여러분도 아시죠? 어떤 우리가 문구류 이런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새롭게 출시되는 천여 개의 어떤 신제품을 설정하여서 한번 그러니까 CO2를 얼마나 줄였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했는지 이곳에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올 해의 목표가 있고 그 다음 해의 어떤 성과의 목표가 홈페이지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어떤 CO2를 줄이겠다는 어떤 CEO의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어떤 혁신의 행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순히 그냥 목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과의 보고를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조금 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그 환경도 지금 그 도로에 가는 굉장히 환경의 주범, 그 전기차와 수소차가 굉장히 많은 이제 차세대의 어떤 그런 그 빅뱅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전기차의 앞으로의 대세 내지는 어떤 자동차의 혁신으로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 기대할 거고요. 네, 결국은 우리가 기후 변화를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 다음에 유엔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SDGs,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결국은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써 우리가 액션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슨 뭐 전기 플러그를 하나 뽑아야 된다, 아니면 수돗물을 절약해야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은 기업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곧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변하지 않으면 기업이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거버넌스의 움직임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마음의 움직이는 힘은 우리가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에 보시는 그림이 굉장히 그 숲인데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결국은 녹색주의와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지구의 허파, 열대우림, 그 아마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열대우림의 가치는 지구에는 70%의 어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굉장히 큰 열대우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열대우림의 역할은 지구의 기온을 조절합니다. 열대우림 증산작용을 통해서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배출하고 그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우림은 폭우가 내려도 물을 원활하게 땅속에 침투시키고 그것이 나무가 빨아들여서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생태계 순환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 강수량 조절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넷째로는 광합성을 통해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굉장히 큰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은 그 슈퍼 기업들이 그 아마존을 그것을 산림을 해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기업이 되게 이제 들어와서 그 아마존을 해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어떤 그 자연이 자연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면역력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그 산불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구의 치명타인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태주의적 사고가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녹색과 공정하는 그런 주의인데요. 인간과 같은 자연의 주체가 결국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맞이한 현재를 보면은 결국은 그 자연의 생태계를 인간이 침범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연은 자연에게 주는 자연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도 인간도 권리를 침해당하면 굉장히 분노하잖아요. 결국은 그 자연의 생태계를 침범했을 때 주는 자연의 분노가 인간에 되는 어떤 환경의 재앙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주는 되게 메시지가 많습니다. 이 뉴스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주는 그 해외 토픽의 뉴스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탈리아 수에즈 운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수에즈, 그러니까 그 물의 기운이 굉장히 투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들이 날아왔다. 관광지로 되게 베네치아인데요. 이 베네치아의 수에즈 운하를 보면은 굉장히 관광지로 만나서 굉장히 이곳이 굉장히 더럽고 그러니까 수질 오염이 되게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인해서 그 관광객이 많이 없어지니까 새들이 이렇게 와서 이 운하를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인도의 델리입니다. 델리가 굉장히 이 델리에서 히말라야가 보인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던 그런 뉴스이고요. 여기에는 인도가 아니라 차이나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뿌옇고 되게
많이 황사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 차이나의 상공이 이렇게 좀 맑아졌다라는 그런 송신이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사들을 보면 슬프게도 인간이 자연 경제적인 그러니까 생산을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이렇게 회복되고 나아진다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오염의 무엇을 위한 오염은 경제 성장은 무엇을 위한 발전이었고 우리가 뭔가 제대로 잘못 가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주는 교훈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 편한 일상의 변화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경제적인 활동을 생산하지 않았을 때 자연은 건강하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 자연이 좀 휴식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우리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